진짜 내가 그래서 그 동물이 제일 먼저 마음에 들어왔다고 말한 거예요. 내가 살짝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댁 사랑방의 북한댁입니다. 네, 거침없는 장미입니다. 네, 오늘도 장미 씨를 초대해서 거침없이 네.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게스트로 초대해서 장미 씨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여기 동물농장을 저희가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네.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무튼 오늘 이거를 가지고 우리 네.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보도록 네, 합시다. 심도 깊은 대화를 좀 나눠봐요. 너무 좋아요. 전 장미 씨랑 이런 걸 할 때가 제일 좋아요, 제일. 아니 근데 저도 그 객관성이 일단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관찰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깨뚫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단지 내가 본 관점에서 그럼요. 진솔하게 풀어나가니까 또 맞아요. 동물농장을 구독해주신 혹은 봐주신 시청자분들도 아니, 그럼요. 네, 여러 가지로 의견을 달아주셔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꼭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미 씨는 일단 읽었으니까 네. 저 책 중에 책을 한마디로 네. 요약해서 한글로 딱 한글로 말한다면 표현하면 진정한 평등은 없다. 아, 그렇구나. 과연 진정한 평등이란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됐어요. 네. 저는 그 군중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선동이 가능한 것이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쉽게 선동 당하죠. 가장 인상 깊었던 네. 거기서 어차피 동물 농장이고 네. 다 동물이 나오니까 동물이 어떤 동물이 있었어요? 일단 가장 인상 깊었던 동물은 당나귀 벤자민이었어요. 네. 인생을 다 산 것과 같은 그런 무심함과 네. 그리고 지혜를 갖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도 그랬고 뭐 전에도 그렇고 세상은 바뀌지 않을 거다 이런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인물 참 삐딱하지만 뭔가 세상을 깨뜨는 능력이 있는 그 당나귀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복서예요. 복서는 너무 우매해서 또 마음에 와닿았던 친구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슬로건이 두 개예요. 하나는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두 번째는 나폴레옹 정신은 타월타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예 없는 친구인 거예요.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마지막 죽을 때까지 좀 몰라요. 네, 깨닫지 자기 못하는 상황을 거.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 동물농장이라는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쓸쓸하게 도축장에서 생을 마감하고 근데 사회에는 쓸모가 다해지니까 그냥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들이 참 북한이랑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두 동물이 가장 마음속 깊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사실 저도 거기서 이제 기억나는 동물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장미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복서, 그리고 스킬러. 스킬러는 저를 가장 열받게 하고 그다음 또 스킬러만큼이나 열받게 한 게 양의 무리. 그 걔네가 계속 말하는 말이죠. 구호를 외치잖아요. 두 다리는 좋고 네 다리는 나쁘다 이러면서 그것도 심지어 이제 뭔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할 때쯤에 나와서 구호를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북한의 선전대 활동을 하는 앞장서가지고 선동하는 그 사람들하고 너무 오버랩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선동대를 사회지 나팔수라고 그렇죠. 표현하던가요? 맞아요. 나팔수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딱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풍차를 만드는 목적이 좀 더 쉽게 일하고 무거운 노동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풍차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풍차가 무너지고 또 뭐 습격을 당하고 그 동물농장에 비유를 한다면 인간들이 습격을 당하고 맞아요. 다른 동물들은 그 풍차가 무너지는 걸 굉장히 가슴 아파요. 근데요 스킬러 같은 인간들은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우리가 무슨 승리를 했냐고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풍차는 다시 세우면 된다고 본인이 노력을 안 하고 말로만 계속 하잖아요. 말로 계속 떠들었으니까 풍차를 건설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차를 정말로 건설한 사람들은
너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데 맞아. 그리고 결국에는 끝끝내 풍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 풍차가 거기에 씌워졌나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랑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은 그 동물들이 노동력을 헐값으로 취급하는구나. 근데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무슨 건설만 제기되면 국고를 털어서 뭔가를 만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북한 주민들의 그 네. 노동력을 착취해서 가렴 잡세 그리고 지금은 말이 안 통하긴 하지만 살짝 징용 같은 그런 것도 있어요. 뭐 3개월 동안 무조건 현장에 나와서 일해라. 아니면 돈으로 대체를 해라. 이런 식으로 네, 진짜 그 옛날 조선을 방불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참 닮았다. 너무 닮았어요. 굉장히 막 그 격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격분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니까 예전에 인간들이 동물 농장을 이렇게 지배할 때는 본인들은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거다.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일해라고 자신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동물들은 우리는 평등해. 그러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하면서 다르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앞뒤가 그래도 같은데 네, 동물농장이 서면서부터 앞뒤가 달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 말을 하고 뒤에서는 완전 다르게 행동을 하니까 나는 그런 거에 좀 열받는 것 같아요. 난 좀 그런 거에 잖아요. 정보가 없으니까 스킬러가 이야기하는 자료로 스킬러가 그냥 거기서는 언론인 거예요. 언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다 맞는 것 같고 다 그렇듯이 보이고 이러니까 잘하잖아요. 그 동물농장 안에만 갇혀가지고 어떠한 세상을 못 보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스킬러 그 전부인 거예요. 스킬러가 계속 말하잖아요. 우리는 식량이 이만큼 증대되고 나아진다는 걸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동물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참 이게 나폴레옹을 비유해서 말했지만 공산 체제에서 나쁜 점을 이렇게 딱 볼 수 있었던 대목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요. 그러면 내가 무능해서 내가 잘못해서가 없어요. 다 잘못은 상대에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같이 나폴레옹이 정적으로 활동하다가 제거된 인물 있잖아요. 스노볼이. 스노볼이 와가지고 이렇게 뭘 했다. 예, 나쁘게 행동했다. 그러면서 뭐라게요? 그래 동물들은 인간이 다시 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를 원하냐고. 너무 중요하잖아.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똑같은데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이런 사상으로 이게 계속해서 번지를 왜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막 힘들면서 막 불평을 부리자는 찰나에 딱 와가지고는 이거는 우리 서양이 아니고 정말 나쁜 인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또 같은 또 정적이 들어와서 이런 행위를 했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회피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러지? 할 때마다 그 양들의 무리가 나와가지고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예요. 집중을 못하게. 왜 그런지를 생각 못하게. 저는 거기에서 이제 가장 그런 선전 활동하는 사람들 많이 오버랩 돼가지고 봤다고 그랬잖아요. 장미 씨는 그 동물농장 그 중에서 북한 정권이 하는 그 어떤 행동에서 가장 오버랩 되는 게 뭐였어요? 나폴레옹이 막 훈장이랑 제조해가지고 자기한테 주는 거 우리 보면 김일성, 김정은, 뭐 김정일이 칭호를 주는 거. 칭호 굉장히 많아요. 뭐 너력 영웅에 공화국 영웅에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뭘 한 게 있다고. 솔직히 그 사회를 뒷받침하는 주춧돌은 노동자, 농민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우매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거기서 이제 다 읽고 나서 이제 북한의 고향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북한 정권이랑 북한 주민들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늘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깊게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스스로 합리화하는 과정, 또 기계화해가는 과정 이걸 다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벤자민은 그렇게 지혜롭고 알지만 그래 뭐 딱히 내 삶에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내가 크게 자극을 받지 않으니까 괜찮아 뭐 이 정도는 이래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복수처럼 그냥 당에 오로지 충성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이제 양들의 무리처럼 선전 활동만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개들이 무리. 그렇지. 개들의 아주 무리. 충성을 하면서 정적을 제거하는 무리야. 그거는 이제 보이부 같은 애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스킬러처럼 요 말만 잘해서 저는 딱 이춘희 아나운서처럼 그런 거 다 해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어쨌든 나폴레옹이 동물 사회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는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다 돌아가니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불평을 하고 불만을 터뜨리면 계속해서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점점 얼어붙는 거죠. 예, 그 동물이 7계명에 동물은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7계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유 없이라고 바뀌거든요. 동물은 다른 동물을 이유 없이 죽이면 안 된다라고 나중에 바뀌어요. 죽이고 나서. 그러니까 이 왜곡되어 가는 가정이랑 참 닮았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는 막 들고 일어나요. 불만을 터뜨려요. 근데 죽으니까 본인이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사실 그게 북한 정권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거든요. 네. 동물 농장이니까 밖에서 인간들이 쳐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 이제 농장주가 사람 20명을 시켜가지고 총을 들고 들어오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을 보면서 공개 처형하고 저거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 동물들은 같은 그 뭐지 얘네는 계급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그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노동 계급이야 이거 있어요. 우리랑 계급이 달라, 군번이 달라 이런 생각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들어오니까 우리랑 다른 계급, 똑같은데 어찌 보면 우리랑 다른 계급이니까 타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그 동물들이 입장에서는 인간이 지배를 하든 같은 계급이 다른 동물이 지배를 하든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 동물농장을 방문한 주인이 언니가 막 분격한 지점이 있다고 했잖아. 인간들이 막 포커를 하고 두 발로 걸어다니고 그 지점에서 분격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술 파티를 벌려요. 돼지랑 네. 두 발 짚고 선 네. 돼지들이랑 같이. 근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당신들한테는 하등 동물이 있다면 우리는 하층 계급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들이 다스려야 될 계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뿌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뿌리에서 또 계층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싸우는 그 용기하고는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장미 씨랑 이야기 나누니까 장미 씨도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그 동물이 제일 먼저 마음에 들어왔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요. 내가 살짝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 뭐 어차피 이 룰은 우리가 못 바꿔. 그러니까 이 룰 안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너무 룰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룰을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다른 룰에 가서 나 다르게 살아볼 거야 이러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살짝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닮았어요. 내가 복서를 보면서 나는 북한에 있었으면 복서 같은 사람이 돼서 저렇게 죽었겠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 복서가 중간 던지잖아요. 아니 우리가 과연 승리한 게 맞냐. 그리고 이렇게 스노볼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을 그래도 잠시 던지잖아요. 아니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북한에 있었으면 그런 복서가 될 것 같은 사람인 거예요. 나 스스로 봤을 때 멍청한 정신. 그래서 아니 언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나는 의문이 들어요. 과연 복서 같은 인간이 될 수 있을까? 그럼 거기서 어떤 인간이 됐을 것 같아요? 가장 나랑 비유가 잘 되는. 그래요. 잠깐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등장인물이 많지가 않아요. 나는 그랬을 것 같아. 왜냐 그러니까 장미 씨는 제가 학교 때 생활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딱 그 복서 같은 거예요.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잘하면 그 상황이 좀 더 괜찮아진다. 괜찮다. 그런 게 항상 나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복서가 깨달았다면 아마 철저하게 돌아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는 이 책을 보면서 북한 주민들한테 이 책을 보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로. 내가 예전에 아빠가 살아계실 때 이런 책을 읽었으면 얼마나 우리 아빠가 좋아했을까. 아빠가 엄청 깊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반도라는 영화를 아빠한테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드라마를. 네. 영화구나, 영화. 영화예요. 근데 그게 국세와 관련된 영화였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네, 그런 역사적 사실이랑 그런 거를 보시면서 그래서 내가 우리 아빠는 이렇게 살것에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뭐 자식들을 위해서 돈만 열심히 버셨죠. 북한사에서. 근데 만약 북한에 있을 때 그런 책이 있었다면 좀 아빠한테 보여드렸다면 우리 아빠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한국 책이 들어가나요? 당연히 많이 들어가죠. 번역본이 많이 들어가요. 한국 번역본이요? 네, 저 해리포터 이야기랑 한국 번역본으로 읽었어요. 그럼 거기서 책을 많이 읽었구나. 아니, 전 그렇게 많이 읽진 않았는데 제가 읽었던 책들은 대부분 이런 깊이 있고 철학적인 책들이 아니라 그냥 로맨스 있잖아요. 오만과 편견이라든지 진짜 제인 에어, 뭐 주홍 볼씨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동물농장은 정말로 내가 여기 한국에 와서 읽은 책이었거든요. 어떻게 읽게 되는 거예요? 오빠가 한번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거기 진짜 재미있는 대목이 있는데 오빠가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일부 동물은 더 평등하다. 이 대목이 있으니까 꼭 읽으라고. 그게 너무 문구가 재미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재미있게 와닿았어요. 근데 다 읽고 나니까 갑자기 쓸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하고 너무 오버랩 돼가지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이 책을 본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처럼 똑같이 오버랩 된다고 생각을 할까? 아니면 그냥 할까요? 있는 그대로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를 잘했어요. 그래서 작가가 엄청 정치적인 문제를 그 사회 문제를 예술적으로 풀어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저 같은 사람이 탈출을 하는 게 어느 정도 북한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린다면 언젠가는 누군가를 깨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누구든 간에 이게 지금 다 잠자고 있잖아요. 제 말은 뭐 어떤 번기를 일으킨다 아니면 뭐 정권을 뒤엎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픽이 깨어져 있으면요 점점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깨닫겠죠. 이게 맞는 건가? 네. 그러면서 다 같이 그냥 어느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중차대한 사변들은 항상 예고 없이 왔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이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머 이게 뭐야? 이게 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랑 똑같은 것 같지? 이게 정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책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을까. 그러게요. 동물농장 이거 꼭 보내주고 싶어요. 오늘은 이렇게 또 장미 씨와 함께 되게 진지하게 서로의 각자의 의견을 잘 이야기는 했는데 우리 사회에도 알게 모르게 언론에 의해서 아예 그 복서처럼 무조건 맹신하는 거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잘 깊게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추천했어요. 내가 자꾸 재밌다고 막 진짜 너무 이러니까 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장미 씨가 이렇게 책 리뷰에 관련돼서 진지하게 나눠봤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어떠셨나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장미 씨와 저 응원해 주실 거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